올해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인구 1위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중국의 인구 감소 충격파가 세계 경제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뉴욕타임스도 중국의 인구 감소가 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에 그간 중국은 대규모 생산 가능 인구를 바탕으로 값싼 노동력을 통해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전 세계에 수출하는 글로벌 경제 엔진으로 작동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중국 인구는 1961년 이후 61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들며 결국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실제로 유엔 인구기금에 따르면 올해 중반부터 인도가 중국을 따라잡아 인구 1위가 될 것으로 예상됐으며 인도 인구는 14억 2,900여만 명으로 중국보다 약 300만 명 많아질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주판을 두드리느라 분주한 모습인데요. 풍부하고 값싼 노동력이 중국을 세계의 공장 반열에 올려놓았듯 인도에서도 똑같이 고성장을 기대하는 겁니다. 실제로 작년에 모건 스탠리는 인도가 10년 내로 일본과 독일을 제치고 세계 3위 경제대국이 될 거라는 전망을 내놨고 뉴욕타임스는 가장 빠른 성장을 기록할 나라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기업들이 인도로 향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애플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인도를 차기 생산기지로 낙점했습니다. 얼마 전부터 애플은 아이폰 14를 비롯한 최신 제품들을 인도에서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이달 18일 열린 뭄바이 애플 스토어 1호점 오픈식에 팀 쿡 CEO가 7년 만에 인도를 방문해 힘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침없는 변화의 바람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중국은 급기야 현실을 부정하고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탈중국이 세계적 추세가 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남아있던 친중국가들도 하나둘씩 중국을 손절하자 결국 중국은 한국에 긴급한 도움을 요청하고 호떡 뒤집듯이 태도를 바꿨다고 하는데 코너로 몰린 중국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중반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인구 대국으로 올라설 거란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지만 중국은 이런 현실을 부정하며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구기금의 보고서가 나오자 중국 매체가 인도의 인구 통계를 믿을 수 없다며 발끈하고 나선 건데요. 실제로 중국 매체 제일제경은 인도에서조차 인구가 얼마인지 알지 못한다며 인도의 인구 통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매체는 인도 정부는 2021년에 10년마다 하는 인구조사를 실시하려 했지만 전염병 때문에 시작조차 못했다며 제3자는 일부 데이터를 통해서만 인구를 추정할 수 있다며 보고서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 이번에 중국은 인도에서 실시되는 인구조사 담당자가 통계를 담당하는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매체는 인도는 인구조사에 33만여 개의 공립학교의 교사를 동원하는데 이런 방식의 인구조사에서는 데이터가 부정확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중국이 집계하고 있는 통계 또한 믿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인데요. 게다가 최근 들어 애플이 인도를 더 신경 쓰자 중국 네티즌들은 이에 노발대발하고 애플 대신 화웨이를 쓰자며 한바탕 난리를 부리기도 했는데요.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의 한 네티즌은 SNS에 쿡 CEO가 인도의 새로운 애플 스토어에 나타났다는 건 인도 시장을 우선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중국 네티즌은 애플은 중국을 떠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이제부턴 화웨이를 사용하자고 애플 불매운동까지 조장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정저우에 아이폰 최대 생산지를 두고 있는 애플은 중국 당국의 제로 정책으로 인해 생산에 큰 타격을 입자 인도 시장에 차츰차츰 눈을 돌리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더구나 조만간 인도가 인구 1위 국가가 될 것으로 보이면서 20년 가까이 중국에 의존해온 애플이 핵심 목적지를 인도로 바꾸자 중국에선 이를 두고 애플이 배신했다는 반응이 나온 겁니다. 하지만 탈중국은 이미 예전부터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 잡았으며 이 가운데 시진핑의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한 1대1로마저 폭망하며 재발등을 찍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요. 중국 중심의 경제 공동체를 구축하겠다는 당초 구상과 달리 프로젝트에 참여한 개도국과 중국 역시 빚더미에 앉으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갖고 있는 것과 다름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1대1로 프로젝트를 위해 2013년부터 작년까지 총 1조 원 달러를 투입했지만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악성 대출 급증이라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미 컨설팅 업체 로디움 그룹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전 세계 도로와 철도, 항구, 공항 등 인프라 시설에 대한 중국의 대출금 중 104조 원이 재협상했거나 탕감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재협상 및 탕감액보다 4배나 많은 것으로 1대1로 개도국에 제공한 중국의 차관이 최근 몇 년간 악성 채권으로 되돌아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가운데 1대1로 참여 개도국에서 디폴트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파산위기에 이르렀는데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자 반중 감정까지 확산될 정도로 최악인데요. 심지어 G7에서 유일하게 친중으로 불리며 중국 1대1로에 참여했던 이탈리아도
탈중국을 선언하며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최근 대만 정부와 비공개 회담을 가진 이탈리아 정부가 대만의 1대1로 참여를 철회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이 자리에서 이탈리아 산업부는 최종적으론 멜로니 총리가 결정할 문제지만 이탈리아는 1대1로 사업에 참여했던 걸 기꺼이 철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르제티 이탈리아 경제장관도 지난 14일 1대1로 참여와 관련해 중국과의 무역관계에서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밝히며 이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간 개도국 중심으로 1대1로 사업을 벌여온 중국으로선 G7 국가 중 유일한 참여국인 이탈리아의 이탈이 여간 신경이 쓰이고 걱정되는 일이 아닐 텐데요. 이렇듯 코너에 몰리게 된 중국은 급기야 한국에 이례적인 도움을 요청하며 나름의 대책을 강구했는데요. 실제로 이달 13일 시진핑 주석이 LG 디스플레이의 중국 광저우 공장을 전격 방문하면서 한국 쪽에 손을 내미는 적극적인 액션을 취한 겁니다. 이를 두고 주요 외신에서도 시진핑이 외국계 기업을 방문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며 복합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LG 디스플레이의 사업장 소재지인 광둥성 광저우가 가진 상징성부터 남다릅니다. 덩샤오핑 이후 이어진 친자본 노선에서 이탈한 시진핑이 집권 3기를 맞아 개혁 개방의 성지격인 광둥성을 찾은 건 기업 친화 정책의 예고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광둥성은 시진핑 주석 선친인 시중신 전 부총리가 성장과 당서기를 역임하면서 개혁 개방을 지휘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시진핑이 중국 현지 한국 기업을 방문한 전례가 없다는 것으로 이에 따라 한국 자본 유치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번 시진핑의 방문은 미국에게 반도체에 이어 OLED마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뤄졌다는 사실인데요. LG 디스플레이 광저우 공장은 2020년부터 8.5세대 OLED를 양산하고 있는데 미중 기술 패권 다툼에서 한국에게 직접 협력이 손을 내민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진핑의 LG 디스플레이 공장 방문에 더해 중국 언론에서도 갑자기 한국 기업을 띄우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CCTV는 15일 개막한 중국 수출입 상품교역회에 참가한 한국 중소기업 관계자 인터뷰 기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한국 기업을 홍보했습니다. 인터뷰에 등장한 기업은 휴대용 부탄가스 생산업체 맥선으로 알려졌는데 또 앞서 지난 9일 CCTV는 같은 프로그램에서 현대차 수소연료 전지 시스템 관계자 인터뷰를 연이어 내보내며 한국 자본 유치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이미 발빼는 절차를 급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정학적 리스크와 자국 우선주의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가운데 대다수의 기업들이 사업 중단이나 철수 등 탈중국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엔 저렴한 인건비, 구매력 높은 시장 등 세계의 제조 공장으로 여겨질 만큼 경쟁력이 높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진 만큼 우리 기업이 투자를 늘리거나 사업을 유지할 이유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작년 6월에 집계한 한국무역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해 있는 177개 우리 기업 가운데 절반이 넘는 곳이 사업 축소, 중단, 철수,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올해도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으며 중국에 진출한 자영업자들은 이미 대부분 철수했고 현지에서 버티던 사람 중 상당수도 철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볼 때 중국이 뒤늦게 한국 기업을 붙잡는다고 해서 돌이킬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닌 것 같은데요. 이제 정말 중국은 이런 변화를 냉정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현실만 부정한다면 종국엔 존폐의 위기에 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